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우리나라에 무려 1,00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굴리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의 해외 기관 투자가들이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어떤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국민연금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해외 기관, 여기 어디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는 국민연금과 해외 운용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관련해가지고 가장 최근의 사례가 있어가지고 좀 들려봤습니다. 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국민연금과 협력을 강화해 왔고 또 이번에 전라북도 전주에 국민연금이 있는 곳이죠. 여기 연락사무소를 연 세계적인 자사운용사가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네. 얘기군요. 이곳은 2001년부터 국민연금과 인연을 맺으면서 네. 위탁 운용을 했었는데 네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네. 채권, 뭐 주식, 대체자산, 뭐 등등등 운용하면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한 네. 76년 정도 된 역사가 있고 네. 이 역사 깊은 곳과 국민연금이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네.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회장이 또 김태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을 또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끈끈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언제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랑 식사를 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는 외국 회사들이 금융사들이 중국 사업 강화하다가 한국 쪽에도 좀 많이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이 뭐 워낙에 미국의 견제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뭐 불확실성이 정치적으로 많아서 그런가요? 뭐 얘기를 해보니까 네. 뭐 그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고 한국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네네. 한국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외국계 투자은행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외국계 운용사 입장에서는 네.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이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한 98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굴리는 자산이. 이게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일본, 노르웨이, 뭐 다음 한국, 그러니까 세계 세 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부터 조금만 위탁 받아도 굉장히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고객사가 있는 한국으로 계속해서 외국계 운용사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도 네.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프랭클린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먼저 떠오르는데 거기서 네. 따온 이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프랭클린 하면은 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검약하고 절제하고 많은 미덕을 실현했기 때문에 네네. 미국인들의 정신적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남겼던 어떤 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유명해가지고 국내에서도 뭐 많이들 교양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서전도 있고 뭐 다이어리도 있고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창립자인 루퍼트 존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존경이기 때문에 네. 또 투자에 대해서 영어로는 프루던스, 그러니까 신중하고 되게 보수적으로 좀 투자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투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좀 프랭클린은 좀 보수적인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안전자산, 채권이잖아요. 네. 이 주식은 좀 위험자산이고 또 안전자산은 채권 운용에도 강점을 가진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투자 철학과 좀 네. 연관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설립 당시 이런 프랭클린이었는데 뭐 인수합병하고 덩치를 키우면서 네. 92년도에 또 존 템플턴 경이라고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템플턴 경의 템플턴을 인수하면서 네. 프랭클린이랑 템플턴 합쳐져가지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된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채권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에도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또 역시 마크 모비우스 제가 일전에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신흥국 주식 투자의 대가인데 이분의 어떤 노하우도 많이 받으면서 네네.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대체 자산 네. 이런 것까지 나아가고 자산군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는 기관에서 개인까지 많은 고객들을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현재 AUM 그러니까 운용자산 규모라고 하잖아요. 네. 한 1,850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합니다. 달러로 1조 4천억인데 요즘 환율로 1,850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사실은 위탁을 받아서 굴리고 있는 거죠. 네. 국민연금의 뭐 980조 중 얼마를 또 위탁받고 여기서 또 얼마 위탁받고 뭐 고객자금 얼마 위탁받고 하니까 1,850조 원인데 그걸 모은 게 국민연금 2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여기 이제 존슨가 4세, 그러니까 루퍼트 존슨이 창립을 했는데 존슨가 4세는 여성분입니다. 예, 제니 존슨이라는 분이신데 네. 이분이 지금 회장 겸 CEO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네. 예.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연금이랑 2년 맺은 거 2001년인데 당시에는 뭐 주식을 이렇게 위탁한 걸로 당시 뉴스가 있는데 네. 현재 프랭클린 템플턴은 국민연금의 해외 채권 운용사 중 한 곳입니다. 네. 18곳 중 하나고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이고 네. 그러니까 해외 채권을 위탁 운용하고 있고 지금 다른 자산군은 위탁 운용하고 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큰 손은 큰 손인 게 네. 그 과거에 템플턴이 종종 이제 원화 채권을 대량 원화 채권 투자금을 대량으로 이제 회수를 하면서 네. 채권 시장이 휘청휘청했었다라는 뉴스들이 맞습니다. 나왔었는데 예. 네, 그것만 봐도 네. 얼마나 큰 손인지를 네. 좀 가늠할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러브콜이 이제 국민연금으로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국민연금 해외 기금의 이제 위탁 비중도 좀 커지고 있겠죠? 예, 국민연금과 오늘 해외 운용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네. 프랭클린 템플턴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 네. 국민연금은 꾸준히 이제 해외 위탁 비중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한국인들이잖아요. 네. 운용력도 다 전문 인력도 한국인들이고 하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투자라는 건 결국 정보력 싸움인데 네. 국민연금이 뭐 자금은 빵빵하지만은 그 운용사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위탁 비중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국민의 노후를 좀 두텁게 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좀 제고를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이렇게 다양한 운용사들한테 돈을 맡기면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이 운용사는 채권, 이 운용사는 주식, 뭐 이 운용사는 대체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 대상도 달라지고 또 투자 전략도 달라지고 네. 투자 방식도 달라지고 투자 기간도 달라지고 하니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꾸준하게 위탁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국민연금이 전문성을 가지는 그래도 국내 채권은 우리나라 채권 운용력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내 채권 을 잘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내부에도 충분히 있어요. 네.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내 채권을 위탁 운용하는 경우는 한 10에서 한 20%밖에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다 맡기더라도 국내 운용사들이고, 근데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미국채라든가 미국 뭐 회사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미국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게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한 40에서 80% 정도는 네, 미국의 운용사를 포함해가지고 해외 운용사에 위탁을 하려고 제 목표 범위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채권에 강한 또 글로벌 운용사의 프랭클린 템플턴이랑 네. 국민연금이랑 또 관계가 또 강화되고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네. 같은데 템플턴은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외에 다른 네. 해외 운용사와 국민연금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템플턴도 참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자금 열심히 굴려주고 있는 곳이고 그렇게 그리고 볼 수 채권 있죠. 운용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또 요새 또 대체 투자 많이 확대하잖아요. 네네.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넘어가지고 대체 투자라는 거는 프라이빗 에쿼티 그러니까 상장 주식인 퍼블릭 에쿼티의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사모 사채 뭐 헤지펀드 이런 데 투자하는 걸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 네. 이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 목표 범위가 그러니까 거의 다 위탁 운용을 맡기려고 합니다. 네네. 뭐 물론 전문가들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더 나은 전문가들이 외부에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네. 한 65에서 99% 정도는 외부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요. 네네. 하나의 사례를 가장 최근의 사례를 두고 봤는데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초에 네. 호주계 맥쿼리 자산 운용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맥쿼리 그룹 워낙 큰 회사고 호주 회사인데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세 곳 중 하나로 선정했는데 네. 8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이 호주계 맥쿼리 자산운용이 선택이 된 거고 네, 세 곳 중 한 곳으로 선택이 된 거고 네. 이 운용사의 특징은 인프라에 강합니다. 네, 인프라 뭐 항만 뭐 공항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네네. 도로도 있을 수 있고요. 인프라 자산운용업계에서 세계 1위인 게 맥쿼리 자산운용입니다. 네. 네, 90년대 호주 인프라 산업 막 민영화하면서 이때 이 산업의 자체가 좀 고도 성장했다고 해요. 이때 네. 많이 어떤 투자
노하우를 많이 쌓았고 아. 성장한 기업이고 또 네. 2000년대 해외에도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 뭐 아시아 아무튼 이게 글로벌한 인프라 투자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도 참 운용하는 자산 규모 제가 체크해 보니까 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742조 원이에요. 여기도 네. 많네요. 어마어마한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한 30여 개국에서 자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네. 뭐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대체 자산 운용사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라고 있습니다. 네. KKR로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 또 CEO 분이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조셉배라고 있으신데 네. 배 씨시죠. 네, 배 씨네요. 네. 여기 CEO도 지난 7월에 방한해가지고 국민연금 등 국내 LP라고 합니다. 네. LP 기관 투자자들이랑 면담을 했는데 여기 네. 역시도 한 68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자산을 굴리고 있는데 이런 운용사들 글로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운용사들이 꼭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이른바 코리아머니라고 할까요? 네, 우리를 국내에 있는 그 덩치 큰 연기금들을 고객사로 삼아가지고 네. 어떻게 좀 자금을 좀 모집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다양한 곳들과 국민연금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협력이 활발하게 되고 있으면 국민연금이 해외에 설치를 하는 사무소도 좀 늘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도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네. 국내에는 일단 너무 작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뭐 주식 던지고 하면 충격이 너무 크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음. 그러면서 지적을 받았던 게 국외의 국제적인 유명한 연기금들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해외 사무소 숫자 자체가 너무 작고 네. 관련 인력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현재는 근데 뉴욕이랑 런던, 싱가포르에서 해외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데 또 여기 있는 인력들의 근무 기간도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유명한 비상장주 투자처가 많을 건데 네네. 여기도 해외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인도 뭄바이 역시도 인도도 참 떠오르는 투자처 중 하나잖아요. 네. 여기도 국민연금의 해외 사무소 후보지 중 하나로 늘 사람들 입에 오르고 있고요. 네네.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렇게 해외와 접점을 높이면 높일수록 선진금융 노하우를 좀 전수받을 수 있고요. 또 운용 수익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또 뭐 최근에도 국민연금 개혁안 나왔지만 네. 전 국민이 국민연금의 고갈이 언제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늘칠 것인가 고민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해외 시장과의 접점을 확대하면 할수록 좀 그런 고민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김태현 이사장도 정말 프랭클린 템플턴의 개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네. 정보 소통과 긴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하고 네네. 또 더 많은 어떤 금융사들이 프랭클린 템플턴뿐만 아니라 외국의 금융사들이 또 전주에서 연락 사무소들을 또 열고 하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내비쳤습니다. 예. 네, 끝으로 그 질문 짧게 하나만 네. 드리자면 그 국민연금 이제 채권 투자에 네.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네. 그 미국 주식 투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연금도 그 해외 채권에 투자했다고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 주식도 좀 부지런히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미국 주식 보유한 미국 주식 가치는 하나로 한 83조 원 정도 됩니다. 네네. 10분의 1은 안 되는데 해외 주식 중에 미국 주식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점점 더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2분기에 좀 괜찮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전분기보다 네. 13% 정도 가치가 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이런 AI 수혜주들을 국민연금이 담았던 걸로 분석이 되는데 네. 가장 크게 비중을 늘린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리 AI 시대에 그래픽 처리 장치가 많이 중요해졌는데 여기서 네. 1등 기업이고 사실 엔비디아가 세냐 연준이 세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니까 네. 엔비디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 것 같고 네네. 이게 또 2분기에만 50% 넘게 올랐는데 네.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1.8%에서 2.5%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애플, 아마존 전부 다 매입을 하고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분기는 한 20% 정도 AI 열풍으로 늘었던 종목입니다. 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이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국민연금이 자산별 수익률에서 해외 주식이 가장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덕분에 이제 올해 6월까지 누적 수익률이 네.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네. 작년 손실을 모두 만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성적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정리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